예,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월 13일 월요일인데요. 현재 시각이 3시 46분 녹화로 오늘 저희 경주포커스에 두 분의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윤석열 퇴진 경주 촛불문화제 지금 경주에서 12월 14일, 28일 그리고 어제 그저께 1월 11일 이렇게 세 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촛불 경주 포커스가 라이브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만 라이브를 보면은 사람들 앉아 있고 사회 보는 사람 있고 이 정도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만드는 그 집회를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필요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또 더러더러 그 현장의 영상이 또 위에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 경주 촛불문화제 집회 현장을 만드는 숨은 일꾼, 사실 숨어 있지는 않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숨은 일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제 옆에 화면에 보시기에 제 왼쪽에 박병국님 그리고 제 오른쪽에 강효천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분들 모시고 그 집회 현장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그리고 집회하면서 우리 그동안에 어떤 생각들이 들었는지 한번 나눠보면서 다 이런 이분들을 모시고 한 게 이분들 좋아서 모신 건 아니고 경주 촛불을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와주십사. 그래서 윤석열 탄핵의 열기를 파멸의 열기를 우리 경주시에서 더 뜨겁게 모아보자. 거기에 불쏘시개로 이 두 분들을 사용을 하려고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 강효천님부터 본인 소개 겸 우리 촛불문화제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편하게 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주 촛불 개민행동 우리 뭐라 그래야 되죠? 우리가 이제 다른 거보다 그냥 시설 쪽으로 음향이나 영상 쪽으로 저는 실체 그거를 갖다가 설치를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짧게 하시면 아니죠. 제가 별로 숨돌릴 틈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 옆에 박병국님. 네. 저는 일단은 하던 일이 영상을 제작하는 일을 예전에는 프로덕션을 했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주로 제작하고 납품하던 일을 하다가 물론 이제 연출 일도 같이 겸해서 하다가 이제 고향이 경주라 고향 경주 내려와서 한 10년째 식당도 하고 하다가 이게 제가 가진 재주라 그래야 되죠. 재주를 가지고 이제 연출도 하고 그래서 연출도 하면서 그 영상도 제작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제가 경주 계례 하나에 그 상임 대표인 주민님께서 그저께 집회 현장에서 이 두 분들 인터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도 주셨고 해서 오늘 모시기 전에 여쭤보니까 이제 실무팀으로 촛불 우리 경주 촛불 윤석열 탄핵 경주 시민 행동에 이제 여러 단체들도 있고 한데 사실 단체도 있다가 빠진 단체도 있고 그런데 매번 집회를 우리 경주에서는 지금 2주에 한 번 꼴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컨셉도 필요할 테고 오늘 집회는 어떤 주제로 가져갈 것이냐 등등을 이제 실무팀으로 이렇게 결합을 해서 준비도 하고 그러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강사님은 주로 음향 쪽 담당을 하시면 그렇죠. 음향하고 영상이랑 이렇게 기기만 안에 내용물을 이제 박 PD가 다 제작을 해서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건 제가 이때 영상을 아까 제가 받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이거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틀어드릴 텐데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강사님한테는 강사님 본래 이제 음향 쪽에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하셨는데 거기 보면 이제 장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거기 트럭도 있고 무대 겸 음향 장비 그리고 비상 배터리도 실어놓고 보니까 그게 발전기도 있고 쭉 이렇게 하던데 그 비용들은 어떻게 하나요? 제일 큰 문제이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국에 내가 돈 벌자고 저 장비를 들고 나가면 정말 나쁜 사람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비용을 생각 못 하고 있어요. 현재 그냥 우리 경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힘들고 아픈 걸 좀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드리는 거 목적 하나.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래도 비용이 들 거잖아요. 장비가 움직이면. 그렇죠. 그렇죠. 장비 한 번 움직이면 뭐 돈이야 뭐 우리가 실측을 하게 되면 금액이 좀 나와야 되겠지만 그거를 달라고 청구할 때도 없고요. 네. 아이고. 청구할 곳이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예, 그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다 가져가서 한쪽에 인프라가 커지는 것보다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최소한 예. 진짜 이게 차가 움직일 수 있고 기름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비용 그리고 우리 이제 스태프들 밥 먹을 수 있는 비용 정도 생각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와야 될 비용을 더 아껴서 오신 분들이 좀 오신 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예,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 장비를 움직이는데 일단 비용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뭐 한 우리가 행사비로 받는 거는 생각도 못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움직이는 기름값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인건비는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우리 박 감독님 또 박사님도 마찬가지로 영상 편집하고 해왔자 열정페이입니까? 그 옛날 말로 열정페이고요. 아. 네. 처음엔 여기서 이야기를 다 하셔야 됩니다. 처음엔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이게 그렇죠.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2023년도 촛불 집회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때 촛불 집회를 하자고 그때 촛불 행동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사실 이 원제는 저한테 있는데요. 원제. 원제는 아이고. 예, 계속 하십시오. 네. 이게 처음에 2023년도 봄에 촛불 집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냥 간단하게 이게 스피커 하나 갖다 놓고 기타 가지고 우리 놀자라는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예. 아니다 싶었던 거죠. 좀 멋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335 이제 능력 있으신 분들하고 예. 이렇게 좀 같이 회의를 하거나 해가지고 좀 능력을 얻어받고 하는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영상이니까 예. 앞뒤 열고 그때는 이제 현수막을 내가지고 빔 프로젝트 쏘고 맞아요. 처음 만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판을 키운 게 저라. 제가 속았습니다. 판을 너무 키워버려가지고 이제 점점 판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차를 사기도 하고. 맞아요. 네, 차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똑같아요. 이게 비용을 뭐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이번에 영상을 하면서 이번 영상 뭐 그 전에도 비슷합니다만은 영상을 하면서 사실 울면서 편집을 하거든요. 왜요? 예? 왜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차를 앞에 이렇게 막고 있는 사람이나 그 안기령 씨가 하는 그런 행동들 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거 머릿속에 이렇게 편집 구상은 되어 있고 그걸 얻는 과정에서 제가 보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노무현 대통령을 또 굉장히 또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눈물이 계속 나요. 그렇고 네, 계속 눈물이 나면서 편집을 하는데 한 번은 와이프가 어디쯤에서 눈물을 나기 시작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초 그랬죠. 2초부터 끝까지. 아까 그 보니까 3분 몇 초던데 오프닝만 해도 그러면 최소한 몇 초야? 한 200초를 운다는 이야기인데. 아이고. 아니 한 1리터는 쏟는 거죠. 1리터. 그것 때문에 탈수 증상이 오고 그럽니다. 그 눈물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박 PD가 영상을 만들어 놓으면 저는 느끼는 게 우리 감정을 영상으로 그대로 표현해 주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힘듦 그리고 용기 얻고 싶어 하는 어떤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편집을 해놓은 거 잘 안 봐요. 안 보고 싶다 그래요. 보면 울까 봐. 대신 이제 현장 가서는 보죠. 현장 가서. 저들의 푸르른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쓰도 온누리 꽃다시 부끄럽지도 않냐고! 여러분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민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춥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다시 손을 잡읍시다.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박영호 수를 선포합니다. 근데 이제 그 대단한 재주죠.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만들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만드는데 하여튼 대단한 영상을 만드셨다. 늘 느끼는 게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우리들이 시위하는 사람들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그럼요. 예. 뭐 사실 또 시위이기도 하죠. 시위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뭐 드린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하면서 제일 뭐 다 연결이 될 텐데 사실은 어디 하나만 어렵고 어디 하나가 덜 어렵고 이렇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촛불 문화제를 길게는 이제 작년부터 쭉 해왔는 거지만 또 최근에 올 겨울 들어서 지금 벌써 한 3번을 하면서 쭉 하고 있는데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 우리 박병국님부터 뭐 어떤 것일까요? 어려움이라는 거는 만족을 못 시킬까봐 오시는 분들에게 오시는 분들이 이게 우리 첫 회 했을 때 저희가 피켓을 2,000장 준비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예. 피켓이 다 나가고 모자랐거든요. 아 그때 대단했죠. 우리 14일 네. 12월 14일 날 탄핵 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되던 날 네. 봉황대 그날 2,000명 정도 모여서 했다가 2회 3회는 어찌됐든 간에 뭐 여러 네. 이유들이 있어서 인원이 줄어드는 그런 가운데 사실 봉황대에 무대를 설치한다는 게 사전 허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냥 그걸 그냥 무작정 하자. 하고 보자 일단. 질러. 질러라. 정말 그럴 정말 정도로- 잘 내지릅니다. 예. 그럴 정도로 우리는 마음이 있었고 그때 그분들이 왔을 때 차츰 인원이 줄어드는데 그게 점점 힘들어져요.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것 같은 게 추위나 아니면은 뭐 정신적인 고통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 그렇죠. 내가 오시는 분들은 한마디 뱉으시면서 해소를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나름 그게 해소를 하려고 오셨는데 인원이 적어버리면 그 해소가 그렇지. 맞아. 똥 덜 닦은 기분이 들지 않으실까 예.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게 앞으로 진행되고 하면서 내가 만족감을 못 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사실 조금. 근데 그거는 그렇게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싶어요. 그 오시는 분들이 사실 각자가 준비해 와서 오시는 것이고, 누구 하나 다만 이제 사실 여기에 워낙에 우리가 지금 집회라고 하기도 하지만 촛불문화제라는 것이 각자가 가진 것들을 거기서 쏟아내는 것이지 특별히 무대가 준비되고 워낙은 이런 건 아니잖아. 근데 워낙에 이제 사실 서울의 촛불행동에 우리 한 번씩 이렇게 TV를 보면 또 거긴 또 자원도 많잖아요. 서울에 갔는데 인구도 많이 살고 재능 가지고 또 노래 극단 무슨 매일매일 이런 게 채워지지만 우리 경주에 한정된 인원에 그렇게까지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판만 깔아주는, 멍석만 깔아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시민들은 고마워하고 그럴 거라고 봐요. 박 PD 생각은 그 멍석을 좀 이쁘게 깔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깔리는 망석. 그렇죠. 물론. 멍석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정말 욕심이 많은 친구예요. 일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자기 스스로한테 만족을 못하는 친구라 어떨 때 보면 얄미울 때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만 해도 다른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예. 만족이 안 되는. 근데 뭔가 일이 끝나고 나면 네 결정이 옳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두 분서 주로 많이 대화를 하시는가 봐. 아니 다른 분들은 다 이제 파트가 다 다르더라고요. 실무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저희는 음향, 영상, 그리고 영상 내용 요까지만 딱 책임을 지면 되니까 일은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저희는 좀 그래도 좀 간단한 편이 아닌가. 저희 분야 것만 딱 잘라주시니까 못하는 걸 억지로 올라가서 프랭카드를 달아라 이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오신 분들의 눈을 많이 보거든요. 네. 늘 서서 물론 추우니까 머리 숙이고 있는 시간이 많기도 하지만 가끔 오시는 분들의 눈이랑 마주치면 그래도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이랑 그래도 이 공간 안에 나랑 같이 생각하고 나랑 같이 교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라도 힘든 거보다는 힘든 거야 다 똑같고요. 날 추운데 밖에 나가서 4-5시간 서 있으면 추운 건 맞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는 그리고 집에 계신 분들도 우리 박 PD 제유 씨도 그렇고 저희 집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해 안 해주면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에 계신 분들이 다들 이거 당연한 듯이 나가라 해주시니까 해주신단다. 해주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요. 저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네. 예. 이게 빨리 지금 내란 수계가 어떻게 체포라도 되고 해야 사람들이 일단락이라도 되고 할 텐데 사실은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벌써 체포 아침 주말다나 새벽 2시에 눈 뜨면 속보 있나 새벽에 들어갔나 6시 되면 또 보고 아침에 나와서도 출근하자마자 또 보고 조금 일하다가도 사실 일상이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란 위장병, 내란 불면증 다들 이렇게 걸려 있는 시국인데 그래도 이제 역사에 대한 믿음 결국은 시간의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자다가 불뚝불뚝 화도 나고. 그러니까 온 국민의 이 저혈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라님이 큰일 하셨어요. 도대체 이놈의 공권력은 뭐냐. 그렇죠. 예전에 한총련 때려잡을 때나 그렇죠. 상차에 그 노동자들에게 헬리콥터 떠서 혈액 뿌리고 그랬던 공권력인데 왜 물론 이제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상대방의 무기도 있고 또 더 큰 일이 나면 안 된다 이런 건 있겠지만 그래도 국가 공권력이 어떤 데는 정말 답답하다. 그렇죠. 힘 있는 자에게는 저렇게 너무 관대하죠. 너무 관대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제가 길 가다가 잘못을 하나 하고 도망갔는데 이렇게 나를 놓아줄까? 일단 반씩? 근데 그리고 나라를 나라를 건드려 놓은 사람은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더 빨리 매듭을 못 지으면 사실 앞으로 조폭들을 어떻게 잡겠어요? 그렇죠. 저 영장이 불법이다라고 내 개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저는 바꾸라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거는 헌법에 명기된 국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국민이 아니라 헌법에 명기된 국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은 그 뒤에 나오는 거고 예. 헌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1조, 2조 그것만 알고 있어도 그게 헌법이 기본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헌법을 어길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헌법을 어길 그냥 일은 그 없죠. 개별 법률 문제고 뭐 그렇죠. 헌법은 어기면 예를 들면 국방에 오면 우리 뭐 네. 앉을 수 있습니까? 납세에 오면 그렇죠. 뭐 앉을 수 있나요? 그렇죠. 일반 국민들의 헌법은 사실은 그냥 그거는 그냥 공기처럼 있는 것이고 그렇죠. 멀리 있는 거고 우리 예. 하나님이죠. 예, 그냥 우리 그냥 그 속에서 개별 법률 하나라도 안 어기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우리 휴지도 길거리 안 보내고 주머니 넣고 다니는데. 그러게 말이죠. 또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서. 자, 어쨌든 요번 겨울만 지금 윤석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내란, 네. 그 밤 이후에 우리 경주에서 이제 3번의 촛불 문화제를 했는데, 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뭐 장면들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그 파면됐을 때, 또 탄핵 소추안 가결된 날. 네, 가결됐을 때 그때가 진짜 뭉클했어요. 근데 그게 그 영상을 보지 않고 저는 그 와 있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아, 예, 예. 제일 앞에 무대 옆에 있었으니까 자리는 거기가 좋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이렇게 좋아서 막 뛸 수 이게 맞나? 우리 제 깔때기인데 경주 포커스는 우는 사람도 찍었고 네. 영상으로 어쨌든 담았습니다. 예, 그날 그거 자료를 좀 받았으면 이번에 영상에 그건 또 달라고 했으면 이제 얼마든지 드리는데 앞으로 이제 종종 예, 거의 제가 거리를 그날 거리를 그러니까 그 서로 협조되는 부분인데 그날 마침 뭐 가결되는 걸 그 중계로 나온 걸 찍고 저도 찾았죠. 우는 사람이 있을 거다. 네. 이게 몇 분을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찍었는데 하여튼 그런 뭐 어떤 사람은 전화하시고 이제 그 뭐 국회 앞의 모습이나 우리 경주의 모습이나 대한민국이 아마 전체가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박사님은 어떤 게 기억이 납니까? 같은 내용이라 음. 저도 그때 그 순간에 저는 이제 연출을 하고 있고 화면에 뭘 내보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때 또 집회가 그날따라 또 굉장히 컸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또 그래서- 사람도 많이 왔고. 이걸 갖다 화면에 뭘 내보내야 되는지가 네. 제일 중요한 타이밍에 네. 우리 시작 전에 우리 스태프들한테 오늘의 제일 중요한 거는 우원식 의장이 그렇지. 발표하는 거다. 예. 그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핸드폰으로 보고 있으면서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나한테 알려달라. 맞아. 그게 또 나왔으니까 네. 우리 거기에. 네. 달려달라 해가지고 그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버튼을 딱 눌렀잖아요. 저는 이제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그렇지. 돌아가요. 그러니까 버튼을 그게. 눌렀는데 예. 그 앞에서 와 소리가 네. 그 소리에 압도되는 느낌이 맞아요. 있었어요.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그리고 좀 이거는 이제 두 번째인데 이제 다 끝나고 난 뒤에 저희 뭐 전화가 들어오는데 뭐라고 혹시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날 마지막 다 끝나고 정리하면서 전화를 받는데 축하한대요. 맞아요. 근데 난 그게 참 기억에 남아. 그러니까 이게 잘 됐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서로에게 다 축하를 해줬어요. 그죠. 예. 전화하고 축하하고 사람들 만나고 축하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 모든 이전 세대들 있잖아요. 뭐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X 세대였고 그 전에 이전 세대들에 대해서 어른들은 늘 안 좋은 시선으로 늘 봤었거든요. 어른들을 어른들은 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항상 인류 역사상 통틀어 봐도 왜 너네는 젊은 애들 그러냐. 보면 늘 걱정이다라는 말을 갖다 입에 달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 행사가 다 끝나고 응원봉 들은 애들이 대학생들이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거기 335 한 30명 정도 남아서 예. 노는 거 보면서
그리고 뭐 남태령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키세스 시위대 보면서 얘네들이 뭐지 후배 세대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느끼는 첫 세대가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 세대들이 이 집단적인 경험을 한 거 이거는 또 30년 가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 발전에 엄청난 동력으로 아주 또 다르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저도 보는데, 사실은 지난번 2016년에 박근혜 탄핵 때는 정세균 의장이 두드린 걸 저는 사무실에서 봤거든요. 그 탄핵 가결 순간을. 그때는 근데 이제 좀 워낙 국민의힘 쪽, 지금 한나라당 그쪽에서 워낙에 이제 또 많았고 했기 때문에 국회 탄핵은 뭐 당연한 거였으니까. 당연한 거다 이렇게 봤었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탄핵 자체가 또 사안은 더 큰데, 그러니까요. 훨씬 더 큰데, 국회 탄핵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날도 204개였잖아요. 204표. 그래서 뭐 좀 더 훨씬 더 극적이었던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었고, 이게 그만큼 글을 짜낼 일이 아닌데, 너무나 가뿐하게, 이런 거 보면, 멀리 가보면 사실은 45년 이후에 그 친일 장제들을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 어떤 분들이 지금 내란 특검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제2의 반민특위 활동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때 반민특위가 결국은 그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좌절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내란 사태를 심지어 뭐 계엄은 정당했다고 하는 놈들까지 우죽순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경주에서 페이스북에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하는 판이니 이걸 뿌리를 뽑으려고 하면 다들 3단계로 보잖아요. 그죠? 탄핵, 그 다음 헌법재판소의 파면, 그 다음에 민주정부 수립. 그 이후에 이제 활동을 통해서 이 내란 특검 아니면 제2반민특위를 완결시켜야 되는, 그게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그 안에 완결을 시켜내야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막 후배들한테 미안하고, 그 친구들 그 추운데 고맙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촛불행동 서울에서 쭉 집에 들어가면 이제 그걸 쭉 그날 밤에 있었던 걸 봐도 보면 미안하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기성세대는 미안하다 그러고. 그것도 이것도 진짜 저 순간순간 난 이게 시위 문화가 바뀔 거라고는 사실 한 번도 응원봉 날 거라고 상상을 못했죠. 상상을 못했죠. 늘 하던 대로 그나마 촛불 집회라는 것도 굉장히 발전. 아유, 엄청났죠. 예. 난 거기서 더 나은 건 없다.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춤을 추고 와. 아니 나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예전에 2008년 박근혜 때 이제 촛불은 바람에 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 꺼지는 그거 갖고 나왔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번에 14일 날 나가면서 그거 찾고 있었다니. 그거 들고 나가야지. 서울에는 응원봉 그래도 나는 내 주변에 내 아이는 별로 응원봉 안 흔들고 이랬던 알아서 집에 응원봉도 없고 그거라도 들고 나가야 되겠다. 어떤 분은 자기는 응원봉 대신 자기 응원봉이라고 경광봉을 들고 나가는. 그러니까 좀 맞아요. 네이밍 센스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가지. 맞아요. 이건 뭐 도저히 진정한 해악이에요. 한글의 힘이 아니고. 이건 도저히 뭐 전 세계가 흉내.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대만에서 좀 하더라고요. 보니까 대만에도 정치적 문제가 있으니까 뭐 하는데 에이, 그래도 뭐든지 원조가 낫지. 아니 그 은박지를 두르고 있는 키세스라니. 그러니까 나는 그런 장명 센스라든가. 그것도 그래 키세스까지는 뭐 우리가 초콜릿을 봤으니까 끄덕끄덕 하는데 그 TV에 이거 아르스르 신잡이 꽤 유명한 그 경희대 교수가 또 이건 뭐 우주의 뭐 이렇게 원리로 그 은박지 나사에서 개발한 거예요. 은박지 논리를 그러니까 우주 전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야, 이거 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냥 키세스 전사가 아니고 이거는 전 우주적으로 또 하는. 너무 고맙고 우주 최초이기도 하고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 어른들이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게 다 같은 마음이에요. 사실은 저희도 80년대부터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까지 불렀던 노래는 시작할 때 사랑도명에도 뭐 이거였단 말이죠.
이번에도 보니까 오프닝 음악은 맨 그거던데. 그거는 제가 그 곡을 갖다가 처음에 선곡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그거예요. 그 친구들이 오히려 응원봉을 들고 있는 소녀시대의 노래나 뭐 빅뱅 노래나 이런 걸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 친구들이 그 민중가요를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지. 그래서 이것 중에서 제가 뭐 그 첫 번째 만들었던 그 2,000명 왔을 때 첫 번째 1회 때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민중의 곤조, 곤조를 보여주는 그 역사적 사실 쭉 봤어요. 말을 갖다가 이제 해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게 이 땅의 주인이라는 그렇죠. 주제였고 그래서 뭐 동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들이 그 곤조의 피가 그럼요. 그 하여튼 이번에 이걸 보면서 이제 지금 이 응원봉 세대는 이무리한 행진곡을 새롭게 배우게 되고 그렇죠. 그때 그 시대 선배들이 이런 노래 불렀구나. 그리고 잘 모르는 백골단까지도 있어. 또 이상한 여자가 가르쳐주는 보는 백골단 공부도 새로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시 만난 세계 다만세를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 노래 있다는 건 알았는데 저 노래방 가서 불러봤는데 너무 높아요. 그래 나 다만세 그러길래 검색해가지고 가사를 보고 그랬다니까. 이번에 처음 이게 소녀시대 거였구나. 그래서 처음 알았죠. 이제 조금 따라 부를 수 있는 정도. 예전에는 아이들한테 뭘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아이들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창의적이고 이번에 남태령 같은 경우에도 우리 뉴스공장의 아침 보수 김원준 씨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야 우리 세대들은 그냥 밤에 아이고 저기서 한 해 추운데 어떻게 하지 이 정도인데 이 친구들은 추우니까 난방 버스를 보내버리고 먹을 걸 그 밤에 택배로 보내버리고 퀵으로. 야 이거 신기한 거는 상상 초월해 대한민국이. 성결제 문화가 처음에 그러니까요. 이게 또 도대체 뭐야 이게. 한 국회 앞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화장실도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집회를 하다 보면은 그렇죠. 겪게 될 수밖에 없는데 광화문 쪽은 늘 집회를 하던 곳이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노하우가 있는데 국회는 처음이니까 그만큼 그랬는데 거기서 이렇게 굴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보는 거 깜짝 그리고 이게 성결제 하는 것도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그럼요. 그걸 하여튼 경주에서도 성결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 청날 때도 엄청나게 그때 그 주변에 뭐 커피점이나 이런 데 이제 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혹시 괜찮으시다면 우리 촛불 경주 시민 촛불 행동에서 그냥 기타를 조금 치십니다. 아니면 뭐 하모니카를 조금 부십니다. 아니면 내가 신앙송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괜찮습니다. 그렇죠. 잘하시는 분을 찾는 게 아니라 같이 교감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거든요. 혹시 재능이 있으시다면 경주 포커스로 연락 주시면 한번 꼭 찾아뵙도록. 직접 번호도 안 불러주셨네. 나중에 자막 넣게. 번호 불러드릴까요? 전화 PD가 010 2536 8958로 전화 주시면 제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 연출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A하고 B하고 C를 연결하는 게 연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기본이고 그래서 어디 적재적소에 제가 잘 집어넣었어요. 010-2536-8958 8958 요 밑에 자목제 넣을 테니까요. 연락 주시면 뭐라도 커피라도 제가 한 잔 살게요. 시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데서 자기 재능을 뽐낼 수도 있다. 언제든지 가능.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깁니다. 빠르면 뭐 2월 중순 그래도 헌법재판 일단 체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구속 기소를 할 테고 또 헌법재판소는 재판소대로 빠르면 2월 말 뭐 2월 중순까지 보는 사람도 있겠는데 그건 너무 빠른 것 같고 그래서 2월 말까지면 앞으로도 최소한 우리 경주에도 한 3번, 4번 정도에도 촛불문화전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좀 자기 재능도 뽐내시고 이번에도 보니까 경주피트라든가 뭐 등등의 분들이 이렇게 훨씬 더 집회를 풍성하게
계속 그냥 구호만 외치는 것보단 또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촛불 집회 이후에 2016년 촛불 집회 이후에 달라진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화재의 형태를 많이 띠게 되는 게 그때부터가 달라진 거였는데 누가 그렇게 분석을 해놨던데 뭐냐면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은 없는 걸 찾아서 가야 되니까 어떻게든 저기를 지나가려고 하셨다면 얘네 지금 우리 세대 사람들은 있는 걸 뺏겼으니 그죠. 버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있는 걸 사람이 제일 화나는 게 줬다 뺏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 오세오이도 날아가는 것이고. 안 주면 안 서운한데 줬다 뺏어 안 주면 안 먹어봤으니까 이제 이게 달라고 끝까지 싸움할 수가 있는데 빵 줘놓고 빵 뺏어가면 정말 화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은 아주 자유로운 민주공화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치면서 이제 선진국 반열까지 왔네? 그리고 세계 아주 그 대한민국의 역동성들을 굉장히 자랑했단 말이죠. 이 민주주의의 역동성들을. 근데 이걸 하루아침에 뒤로 물리려고 하니 그것도 한 30년, 40년 뒤로 물리려고 하니 저는 진짜 그러면서 지성에 갇혀가지고 농성을 하고 있으니 난 진짜 철없다 물대포 사서라도 꺼내. 어떤 사람은 삼겹살 구우면 나온다 그래. 또 괜찮네요. 또 괜찮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그 앞에 삼겹살 구우면 나온다. 아니면은 그 전국에 퍼져 있는 맛집의 메뉴판을 으로다가 그러니까 앞에다 쭉 깔아놓으면 그 윤석열이가 뭐 지금 안 나오는 이유가 다른 건 다 안 나오는데 그 안에 들어가고 뭐 지 먹고 싶으면 못 처먹을까봐 그것 때문에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다는데 지금 30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34분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한 1, 2분 내에 마칩시다. 이게 더 너무 늘어지니까요. 자, 이제 앞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대선은 그 뒤에 알아서 하자고요. 하고 그렇죠. 일단은 이 불법을 이 내란을 저지른 자가 대통령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은 안 되니까 이제 파면까지가 우리 계속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야 되고 사실은 이거는 뭐 여론의 문제는 아닌데 이쪽 또 이 수구 쪽에서는 이거 뭐 여론이 내 사람이니 어쩌면서 굉장히 또 모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 잘못하면 시의원들도 계속 버스 타고 보면 국힘 저 앞으로 한남도 갈판인데 헌재 앞에도 갈판이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그 기세를 뺏겨서는 안 될 일이고 우리 시민들의 열망들을 계속 보여줘야 될 텐데 계속 뭐 앞으로 있을 우리 경주 촛불 문화제 앞두고 우리 시민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우리 네. 예.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야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우리가 경주 시민들의 대다수가 국회의원을 벌벌 떨게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표를 받기 위해서 국회의원직이나 시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섰기 때문에 경주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그때 탄핵이 굉장히 수월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더 큰 죄를 짓고도 아직도 경주 시민들의 표를 받을 수 있다고 상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안 두려워야지. 빌미를 누가 줬냐면 경주 시민들이 주신 거다. 죄송스럽지만 경주 시민들이 빌미를 주신 거다. 왜냐면요. 경주시는 독재시예요. 다양성이 다양성이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렇고. 경주시 의회만 봐도 비례대표 한 명 이외에는 전부 한 개의 당, 시장도 그 당이에요. 국회의원도 그 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시가 왜 발전을 하지 못하냐, 뭐 경주시는 왜 이러냐, 시골이라 그렇다,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선거만 반반 놔둬도요. 정치라는 게 원래 칼부림하던 걸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싸움하는 거지. 예. 총으로 대포로 하던 걸. 사람이 같이 사는데 싸움이 없을 수 없는데 그걸 갖다가 말싸움하고 싸우는 게 싫어서 국힘을 찍는다?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게 있어야 우리가 진짜 칼부림을 안 해요. 네. 시민들이 칼부림을 안 해요. 그래서 반반까지는 무리더라도 경주시의 정치의 다양성을 위해서
지금 촛불 집회에 오시는 분들이 좀 죄송스럽지만 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예. 알리셔야 되고 하신다. 그리고 그걸 알리시기 위해서 조금 추운데요. 오세요. 좀 춥습니다. 그래도 오십시오. 예. 네. 저도 바람이 있다면 그냥 많은 분들이 나와 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제 얘기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라는 얘기를 좀 많이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면 성향은 저희 비슷한 것 같으세요. 그런데도 되게 노출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네. 여러분들이 뒤에 숨어서 나타나지 않으시면 표면에 보이는 사람들만 계속 떠드는 모습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바꿔갈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현장에서 한 분 한 분 손만 잡아주셔도 분명히 다른 변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경주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이 32년 때 경주에서 기자 생활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시민들이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안타까운 게 이제 이런 거죠. 우리 경주라는 이 사회 속에서 이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이 관계가 사실 이제 국민의힘 쪽의 네트워크들이 훨씬 더 강하단 말이죠. 그렇죠. 식당을 해도 꽃집을 해도 뭘 하더라도 이쪽에 줄을 서야 먹고 살 수 내가 먹고 사는데 뭐 음향기기 쪽, 네. 뭐 이벤트사 다 마찬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먹이사슬로 연결이 되어 있고, 사실 이쪽은 뭐 별로 나눠줄 것도 없고 본인들은 도로 내고 해야 되는 이런 한계가 있는데, 언제까지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살 거냐는 거죠. 한 번쯤은 끊어야. 예.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뀌면 독도 보다가 이러면 손해도 보고 한 번씩 교체가 돼야 좀 투명하게도 되고 할 텐데, 이러면 그냥 수십 년 동안 한쪽이 계속 이렇게 되면 이건 분명히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죠. 우리 경주 시민들도 사실은 저도 언론 활동하고 이제 언론의 책임, 특히 우리 한국 사회의 수구 언론의 이 폐해들이 우리 경주 사회가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곳이다. 시민들이 뭐 어떻게 하고 싶어도 제한된 정보 속에서 또 뭐 시장 뭐부터 시작해서 움직이는 동네 움직이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이런 속에서 알아도 에이 막 내가 괜히 또 저 모난 놈 소리 듣느니 이런 게 그 결국 이제 우리 경주 투표를 하면 25% 대선 때 보면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구조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근데 이런 정부, 이건 사실 내란이나 이런 것은 뭐 보수와 뭐 진보 이런 좌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이고 민주와 반민주의 문제이지, 이걸 두고 진영 문제로 생각을 하든가 이게 갇혀버리면 대한민국 다시 뒤로 갈 수밖에 없다. 절대로 이건 진영의 문제로 보지 말고, 이재명이 되려고 이재명이가 비상계획 시켰나요? 아니잖아요. 왜 자꾸 거꾸로 생각을 하냐고. 선은 윤석열이가 그냥 그 뭐야 지금 다 나오잖아요. 명태균이 게이트 까지고 이러니까 지가 계엄 시기를 계엄은 그 정도 준비하다 앞당기는 이런 것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데, 마침 뭐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 때문에 이 선우를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삐뚤어져도 똑바로 보자고요. 똑바로 보면서 우리 경주도 70년대 말에도 시민당을 뽑은 지역이 우리 경주이기도 하거든요. 예, 유신 말기 박근홍을 막 뽑기도 하고 이래. 뭐 그 사람 결국 변제를 했지만, 우리 경주가 뭐 저는 보수의 성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내려오는 비록 박정희 때문에 많이 이렇게 좀 갇혀버렸지만 그렇지 않다. 원래 이 왕도 시민으로서 자긍심도 찾고, 그건 자기 자긍심 뭐 그런 것도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길게 했고요. 오늘은 우리 경주 촛불 문화제 사실은 이렇게 준비하면서 밑에 그 뒤에서 고생하시는 두 분들 모시고, 우리 다음에 촛불 문화제 하시면 이분들 따뜻하게 커피도 한 잔씩 떠가지고 그러면 힘내가 또 더 잘하실 거라고 보고, 오늘 제가 한마디만 더 하세요. 하나만. 정치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경주 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호랑이와 사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삼성 라이온즈하고 현대 타이거즈의 싸움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역 감정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우리는 정치를 너무 가벼이 여기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내 새끼들의 미래가
큰일 날 어떻게 뻔했네.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아직도 롯데 타이거즈하고 삼성 라이온즈 야구 경기 보듯이 정치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혜태 타이거즈는 김성환, 선동열이 다 좋아했어요. 저 예. 국대 입으면 다 좋아했죠. 아유, 저는 혜태 있을 때도 좋아했어요. 야구 자체로 좋아하니까. 그렇죠. 예. 자, 오늘은 일단 방송은 여기서,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네. 또 중간중간에 또 더 종종 보입시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 네. 예. 박수 한번 짜라락 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894년 2월) (1919년 3월) (1960년 4월) (1979년 10월) (1980년 5월) (1987년 6월) (2016년 11월) (2024년 12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시킨 시간입니다. 벼락처럼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